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8장 유대의 부자 철학 78대 22 잡학을 쌓아라. 유대인과 교제하면 곧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잡학 박사이다. 더구나 들은 풍월과 같은 얕은 지식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이다. 유대인과 같이 식탁에 둘러앉으면 그들의 화제가 정치, 경제, 역사, 스포츠, 레저 등 모든 분야에 미칠 정도로 매우 풍부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은 상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이름, 자동차의 구조, 식물의 종류 등에 관한 것도 전문가에 가깝다. 이렇듯 풍부한 지식이 유대인의 화제를 풍부하게 하고 인생을 또한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겠으나 상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잡학에 뒷받침된 넓은 시야, 그 시야를 바탕으로 유대인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상인은 주판만 튕길 줄 알면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그 얼마나 시야가 좁으며 비유대적인 사고방식인가는 새삼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사물을 하나의 각도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도 반인간이며 상인으로서도 단연 실격이다. 사물을 하나의 각도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도 반인간이며 상인으로서도 단연 실격이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로 넘기지 않는다. 상인은 상담하는 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다. 날씨가 맑은 아침에는 물론 굿모닝이지만 비바람이 모질게 휘몰아치는 아침에도 싱글벙글 하면서 굿모닝이다. 그런데 막상 상담에 들어가면 대개는 난항이다. 유대인은 유독 돈에 관한 결정은 귀찮도록 세밀하다. 마지는 물론 계약서상의 별것도 아닌 서식에도 입가에 거품을 물고 때로는 언성을 높여가며 논쟁을 한다. 유대인은 적당주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일이 있으면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가를 철저하게 따진다. 경론을 벌이며 서로 욕설이 오가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담이 하루 만에 원만히 끝나는 일은 거의 없다. 첫날은 보통 싸움으로 끝난다. 이 같은 경우 대개 한국인은 상담을 중도에서 끊어버릴 작정으로 있다. 혹은 중단할 심산이 아니더라도 서로 격한 싸움을 벌인 이상 상당한 냉각 기간을 두지 않으면 계면쩍어서 상대방의 얼굴조차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러나 유대인은 싸움 끝에 헤어졌더라도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굿모닝과 함께 불쑥 얼굴을 내민다. 이쪽에서는 물론 전날의 싸움을 벌인 흥분이 아직 가라앉은 것이 아니므로 아연실색하거나 혹은 당황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허를 찔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엇이 굿모닝이냐? 이 녀석아 어제 일을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이 빌어먹을 녀석 하고
소리쳐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태연한 척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중의 동요만은 어쩔 수 없으므로 자연히 침착성을 잃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7할쯤은 적의 술책에 빠진 것과 다름이 없다. 적은 이쪽의 동요를 이미 알아차렸다는 듯이 싱글벙글 하면서도 주도권을 쥐고 다시 공격해 온다. 이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적당히 응전을 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적이 계획한 조건대로 말려들어가 꼼짝도 못하는 형편으로 되어버리기가 일수다. 유대인은 그것에 대해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인간이 가진 세포는 시시각각 변하고 날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소. 그러므로 어제 싸웠을 때의 당신의 세포는 오늘 아침 새로운 세포로 이미 바뀌었소. 만복일 때와 공복일 때의 생각은 다른 법이요. 나는 당신의 세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요.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당하며 쌓아 올린 인내라는 고귀한 체험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 인내하면서 취할 것은 취한다는 유대 상수를 고안해냈던 것이다. 인내하면서 취할 것은 취한다. 인간이란 변하게 마련이요. 인간이 변하면 사회도 또한 변하오. 사회가 변하면 유대인도 반드시 소생될 것이요. 이것은 유대인이 2000년 동안의 인내 속에서 얻은 낙관주의이며 유대인의 긴 역사 속에서 태어난 그들의 민족 정신이다. 팔리는 회사를 만들라. 2000년에 이르는 온갖 박해를 끝내 참고 견디어온 유대인이지만 3개월이 지나도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깨끗이 그 장사에서 손을 뗀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자신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에 대해서도 통속적인 감상은 절대 품지 않는다. 장사에 이 같은 감상이 금물이라는 것은 유대 상인이면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유대인이 믿는 것은 3개월 동안의 숫자뿐이며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돈을 벌 작정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라면 냉정하게 합리주의에 입각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벌 작정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이 맞다면 냉정하게 합리주의에 입각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손을 뗀다. 유대 상술에서는 그것이 높은 이윤을 낳는 것이라면 회사일지언정 충분한 상품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은 자그마한 공장에서 중견 회사로 올려놓기 위해 온갖 고생을 거듭했더라도 지금이 혹이라고 생각되면 자기 회사도 팔아버린다. 혹연기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때야말로 이 회사가 높은 값으로 팔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 상술의 계산 방식인 것이다. 유대인은 좋은 실적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므로써 즐기고 이 회사를 팔아 돈을 버는 것으로서 즐긴다. 그리고 다시 돈벌이가 되는 회사를 만들므로써 즐기는 것이다. 좋은 실적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므로써 즐기고
이 회사를 팔아 돈을 버는 것으로서 즐긴다. 그리고 다시 돈벌이가 되는 회사를 만들므로써 즐기는 것이다. 유대식 회사관이란 자기 회사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말한다. 유대식 회사관이란 자기 회사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말한다. 회사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다만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의 냉정한 회사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돈벌이가 안 되는 회사를 사수하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돈벌이가 안 되는 회사를 사수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 상술의 금원으로 오피스에서 죽으라 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라, 죽을 때까지 장사의 손을 멈추지 말라 라는 뜻으로 회사를 사수하라는 뉘앙스는 추호도 없는 말이다. 오피스에서 죽으라, 죽을 때까지 돈을 벌라, 죽을 때까지 장사의 손을 멈추지 말라. 계약은 신과의 약속이다. 유대인은 계약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만큼 유대 상술의 골수는 역시 계약이다. 유대인은 일단 계약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한 상대방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엄격히 촉구한다. 계약에서는 달콤함도 흐리멍텅함도 있을 수 없고 또 허용되지도 않는다. 유대인이 계약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같이 유대인이 신봉하는 유대교는 계약의 종교라고도 하고 구약 성서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서라고도 불린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신과 존재의 계약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이렇게 믿고 있다. 유대인이 계약을 어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신과 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과 교환한 엄숙한 약속이므로 어길 수 없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도 신과의 계약처럼 어겨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만큼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유대 상인에게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용서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비상한 기억력. 리버만 박사라는 유명한 심장병 전문 의사가 있었다. 그의 치료비는 비교적 비쌌는데 처음 그의 병원에 찾아가면 치료비는 $15였다. 당시에 그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었다. 두 번째 치료비는 $10였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어느 유대인 양복장이는 리버만 박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치료비 $15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는 치료비를 깎을 궁리를 했다. 그래서 그는 리버만 박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말했다. 박사님, 또 찾아왔습니다.